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종합 가상자산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맥시 플러스를 개발 중인 비소나이 대표 김태규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재정거래, 영어로는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이 재정거래 투자 전략과 이 전략을 활용해서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하기 앞서서 제 소개 잠깐 드리자면 저는 김태규라고 하고 비소나이 대표로 있고 이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로봇이랑 AI 개발자로 한 7, 8년여간 일을 했었고요. 그러한 다양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의 다양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그 경험들을 살려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비소나이 설립했을 때는 일단은 처음에 저희들이 포커스했던 토픽은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라클 네트워크라고 하는 블록체인 오라클을 개발해서 현재까지도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 블록체인 카이아스캔이라고 이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서비스, 이더스캔과 유사한 서비스인데 그러한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더 큰 기회를 포착해서 저희들이 금융 쪽으로, 금융시장 쪽으로 확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가상자산 관련된 금융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데이터맥시 플러스를 저희들의 플래그십 프로덕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데이터맥시 플러스라고 하는 가상자산 금융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금융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퍼스트 어떤 마켓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략으로 세운 거는 재정거래 투자 전략을 위한 데이터들을 제공하자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모여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 주제도 또한 재정거래로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재정거래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좀 보자면 자산 가격의 차이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른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을 동시에 매수 및 매도하는 행위를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어로는 차익거래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는 용어를 이제 재정거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자면 동일한 가치의 자산, 즉슨 이제 뭐 맥북, 뭐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1,000불에 파는데 미국에서 1,200불에 판다고 하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1,000불에 사서 미국에 가가지고 동일한 그 맥북 프로를 1,200불에 팔면 200불만큼의 가격 차이를 얻게 되는 이러한 가격 차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 전략을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거래가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 이유는 뭐냐?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장마다 동일한 가치의 자산이 거래되는데 시장마다 그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마다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이유는 뭘까를 살펴봤을 때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는 5개로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의 행동, 경제학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시장에 형성되어져 있는 유동성과 거래 비용이 다른 걸 통해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재정거래 혹은 국가 간의 거래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또한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떤 결정짓는 법적인 규제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로 통해서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정보와 기술의 차이에 의해서 또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 내에서는 지금도 많은 수의 토큰과 거래소와 네트워크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탈중앙화 금융 이러한 시장 내에 굉장히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많고 뭔가 이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당연히 언젠가는 이게 세츄레이션이 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좀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이 발생할지라도 금융시장 내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 하나의 자산은 하나의 가격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장의 관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페큘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알비트라즈들이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관성들이 형성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비트라지 재정거래자들이 투자자들이 없다라고 하면 금융시장 내에서는 가격의 차이가 크게 거래소마다 발생하게 되고요. 가격의 차이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00원에 샀는데 여기 거래소에서는 80원에 팔더라고 하면은 그만큼 거래소 그 해당 거래소의 투자자의 어떤 신뢰가 저하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거래소들마다 유동성이 특정 거래소의 뭐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걸 통해 또 가격 변동성이 크게 더 늘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또 시장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자본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투자자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금융시장 내에서 되게 불균형한 금융시장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은 이제 재정거래라고 보고 있고, 그 재정거래가 하고 있는 어떤 선순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 내에서는 유동성을 더 증가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참여자인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들은 동일한 자산을 이쪽에서 구매해서 이쪽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전략들에 비해서 위험이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위험 투자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무위험 이익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이러한 재정거래 전략들을 좀 살펴보자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거래소 간에 발생하는 가격의 차이로 하는 재정거래를 거래소 재정거래, 그리고 한 거래소 내에서 세 가지의 다른 통화 간의 가격 차이를 통해서 이 수익을 얻게 되는 재정거래를 사이클릭 재정거래라고 표현하고, 또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가격 차이로 하는 거를 선물 재정거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유명한, 해외에서도 좀 유명한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재정 거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경 간 재정 거래인 거죠.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형성되어져 있는 가격의 차이만큼을 저희들이 아비트라이즈 하는 거. 그리고 잠재 재정 거래고 하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이제 큰 트레이딩 펌들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테크니컬적인 요소로 인해서, 기술적인 요소로 인해서 잠깐 밀리세컨 혹은 세컨 단위로 가격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를 포착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틀먼트를 하게 됐을 때에는 또 큰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거를 잠재 재정 거래라고 표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탈중앙화 금융 시장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금융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러한 금융 플랫폼들 내에 또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레버리지해서 하는 거를 디파이 재정 거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정 거래들을 수익성과 트레이딩 프리퀀시, 그러니까 투자 빈도수로 좀 XY 축으로 좀 나눠서 점도표를 그려보면, 좀 큰 그 5번에 보면 이제 잠재 재정 거래라고 하는 거는 트레이딩 프리퀀시는 빈도수는 굉장히 낮은데 수익성이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고비용의 고스펙의 인프라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리세컨 단위의 굉장히 빠른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저희들이 레버리징을 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스펙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만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소 재정거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저희 데이터맥시 플러스에서 집중하고 있는 재정거래 전략은 B2C, 그러니까 리테일 인베스터들 분들이 일반 투자자들도 해볼 수 있는 거래 전략 방식이고요. 다만 5번과 같이 굉장히 고스펙의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트레이딩을 해줘야 하고, 그에 반해 수익성이 좀 낮은 또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 맥시를 활용하게 됐을 때는 그러한 인프라 비용을 더더욱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즈 케이스로 보면 재정거래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 내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거는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라고 볼 수 있고, 이 김치 프리미엄은 쉽게 말해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자산 가격 차이, 스프레드를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김치 이제 국내,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져 있다는 걸 표현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양수인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있기 때문에 더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져 있는 해외 거래소에서 자산을 매입해서 국내 거래소에 와가지고 더 비싸게 팔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반대의 개념은 이제 역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더 살펴보자면, 뭐 미시적인 거시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대표적으로는 국내의 독자적인 거래소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거래소의 계정 생성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즉슨 우리 원화 KRW로 인한 유동성이 국내에 이 유동성을 거의 100%, 90% 이상은 관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독자적인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좀 폐쇄적인 어떤 가상자산 시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크게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국내 외국환 거래법을 보면은 개인이 미신고한 해외 송금에 대한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화 기준으로 10,000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의 어떤 KRW 자산을 해외로 송금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어떤 자산을 매입한 다음에 국내 거래소로 가져오는 행위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또한 좀 폐쇄적인 거래소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환율이 주는 그 프리미엄, 즉슨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격 차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환율이 이제 뭐 저 공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과 반비례의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그리고 그 반대로 높아지면 또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이런 관계를 띠고 있어서 이런 재정 거래를 할 때는 환율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외에 이제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시는 분들보다는 매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있고, 또한 이제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의 유동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거래에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가 인입됐을 때에는 또 그만큼의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누차 이제 강조하지만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프라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한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들을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거래 간에 발생하는 어떤 수수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비용들을 옵티마이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스크, 아까 살펴봤던 환율이 변동되게 됐을 때 요즘 같이 환율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펑츄에이트 한다라는 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또 리스크를 관리해줘야 하는 요소들이 재정 거래에 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재정 거래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잠깐 살펴보면, 거래소에서는 CEX,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와 DEX,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거래소 간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궁금한 거는 가격 차이가 좀 기본적이면서도 되게 대표적인 재정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가격 차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오늘은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펀딩 레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또 가상자산 시장, 선물 시장 내에 있는 좀 특수한 또 시스템이 있거든요. 또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정 거래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동성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트레이딩 볼륨이 있는지, 그리고 주문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가 또한 그 매도하고자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또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 수수료, 이러한 데이터들도 중요하고, 또한 이제 거래소와 거래소 간의 암호 자산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특수한 네트워크의 지갑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 상태값을 저희들이 데이터로 가져와야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외환 데이터와 또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소셜 미디어에서 나누어지는 데이터들,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커뮤니티의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재정 거래에 필요한 핵심 요소 세 가지와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다 아우러서 데이터 맥시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달에 이제 베타 버전이 나오게 되고, 이제 연말까지 해서 좀 정식적인 버전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데이터 맥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데이터 맥시에서는 제공하는 데이터 셋들은 방금 저희들이 살펴봤던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간의 자산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프리미엄 데이터, 펀딩 비율, 거래 데이터, 외환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좀 저희들만의 어떤 노하우를 활용해서 아비트라지 전략도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 데이터, 트렌드 데이터, 거래소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돼서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거래소들이 현재 저희들이 15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X, DX 다 포함해서.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수백 개, 그리고 덱스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의 거래소들이 있거든요. 그 거래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가격의 차이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성이 용이한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제 뭐 굉장히 빅픽처 내에서 간략하게 다이어그램을 그렸지만, 이렇듯 좀 스트롱한 어떤 그 엔지니어링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단한 로버스트하고 릴라이블한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비정형화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트위터나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나누어지는 사람들의 인스턴트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들을 LLM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가고 있고,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다 정형화된 퀀티테이티브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저희들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고 정제하고 있고 또한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센티멘트 분석이라든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보다 좀 인사이풀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데이터 맥시 플러스 트위터의 계정인데요. QR 마크 찍으시면 이제 팔로우 하시고, 저희들이 시장 인사이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 재정거래 관련된 어떤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재정거래에 대한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피드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